자, 학생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을 좀 취하셨나요? 저도 좀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또 2교시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편히 좀 쉬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의 재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의무가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도 이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비중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 사안으로서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139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신분 조회 조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보장원에서는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또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또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해서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한다 등등의 이런 1번서부터 7가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9일 조금 전에 이제 지나갔죠. 오늘이 이제 11월 23일이니까요. 11월 19일이 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1월 19일 날은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데요. 홍보 영상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고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또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동학대, 이 노인복지법상에서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 활동이 참 중요하듯이 우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상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노인복지법상에서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조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동복지법상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사안들이 있어요. 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되고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할 의무자는 1번서부터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또 유치원,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신고 의무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규정으로서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실시인데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학교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규정 중에서 이 사후관리라는 게 있어요. 팔로우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팔로우업. 사후관리. 이 보호자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또 보호자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호자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규정으로요.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이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호자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서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을 치료 등의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원의 장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이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그 아동의 안전 및 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아동복지법상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기준의 설정,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즉 말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동 안전 보호 인력의 배치. 순찰 활동 및 아동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 안전 보호 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다섯 번째,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안, 또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의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안,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안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안들을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건강한 심신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째요.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사안인데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은 주로 지원 대상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지원 대상 아동,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사항으로서요, 우리 자립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이라 하면 몇 살부터 아동이라고 했죠?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했죠?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 18세가 지나면 이제 아동복지시설에 더 이상 거주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닐하우스에서 있었던 이 꽃을 이 야생화로 키우게 되면 당장 자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동복지법상에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또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39조에 보면요,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제39조의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 항목에는 보좌관의 장,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상에서 우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동복지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립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운영 업무 및
금융자산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는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인데요. 다함께 돌봄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아동의 안전한 보호, 2번,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그래서 3번,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또 체험활동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또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이런 관한 사안에 대해서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볼 우리 아동복지 시설이 있어요. 아동복지 시설. 이 아동복지 시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다함께 돌봄 센터가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는 일이 거의 겹쳐요. 그래서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센터에 또 중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다함께 돌봄 센터는 현재로서는 공공 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함께 돌봄 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번째요. 아동보호 전담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에요. 우리 아동보호 전문 기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노인복지법상에서도 노인학대를 중요시 여기고 노인학대 근절을, 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우리 아동복지법상에서도 아동학대의 예방, 근절, 또 치료를 관심을 많이 갖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상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듯이 아동복지법상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요. 아직까지 이게 좀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 정도의 그 시군구에 1개 이상 두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로 양은 많지는 않고요. 앞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더 늘어나고 아동 학대 예방 또 치료 보호하는데 우리가 좀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해서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아동보호 전담기관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고요.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가정위탁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가정위탁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하시면 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보장원은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보장원의 업무 수행 사항은 1번서부터 7번까지 이 사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데요. 보장원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가정위탁 사업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정위탁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를 발간을 하는 등의 이런 사업들을 보호자원이 중심이 돼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정위탁지원센터는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을 해요. 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을 발굴을 하고요.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요.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위탁가정의 사례 관리를 하고요. 친부모 가정으로부터의 복귀 지원을 하게 되는 등, 이 가정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1번서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이에요. 우리 아동복지법상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인데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은 시도지사 관할이 아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종합시설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동 전용 시설의 설치 제5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5번이요.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죠. 반드시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4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5조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첫 번째, 아동양육시설이 있어요. 이 아동양육시설은, 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기말고사 때 이제 가로놓기 시험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 양육시설이에요.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또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 양육시설 일명 보육원을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고아원을 안 쓰고 보육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양육시설 그러면 보호 대상을 입소를 시키는 거예요. 요보호 아동, 요점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요. 아동 일시 보호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을 일시 보호하거나 일시 보호하기 때문에 아동 일시 보호시설이에요. 그래서 아동 일시 보호한다 그러면 아동 일시 보호시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아동을 일시 보호 대상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자,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이 있어요.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항목의 시설이에요. 그래서 뭐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보호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게 아동 보호를 하면서 치료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아동보호 치료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 이것을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공동생활 가정. 이 공동생활 가정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아동 양육시설이 있었죠? 아동 양육시설은 오늘날의 보육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동 양육시설은 100명, 200명, 막 300명 이렇게 대규모로 시설을 운영한다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 가정의 핵심 단어는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에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그 대상은 보호 대상 아동이 대상인데, 아동 양육시설은 어떤 시설의 개념이라면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조성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에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아셔두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자립지원 시설이에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거 아까 자립지원을 도와준다고 그랬죠? 그 시설이 자립지원 시설이에요. 그래서 요 문구를 보면 사람에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이거는 뭐 간단하죠?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예, 이건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아동 전용 시설이에요.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 해관, 또 체육, 연극, 영화, 과학 실험 전시 시설, 아동 휴게 숙박 시설, 야영장 등과 같이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그 밖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을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아동 전용 시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지역아동센터예요. 이 지역아동센터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요. 이 지역아동센터는 옛날에 무료 공부방, 청소년 공부방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아동복지시설로 한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8번 지역아동센터는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에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을 한다. 이거 뭐 쉽겠죠?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인데요.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사업을 실시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아동권리보장원 요거 잘 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11번째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회복지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11가지 아동복지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이거 꼭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이제 비용의 부담에 대한 규정이 되었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용 보조에 관한 것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보조구분에 반한 명령.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의 보호수탁자, 보호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보조금의 반환 사유로서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환을 받게끔 돼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이런 1번서부터 5번에 해당되는 이렇게 사안이 발생이 될 때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 조항이에요. 벌칙 조항인데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법상의 가장 무거운 벌칙인데요. 우리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동복지법상에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 벌칙은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강력하죠. 이런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두고 있습니다.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이 파란 박스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징역이나 벌금을 물을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에서 아동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 벌칙 조항을 두게 된 거예요. 대부분이 아동을 학대하고 성학대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매매를 하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또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동복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벌칙 규정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동복지법은 사회서비스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 또 노인복지법, 또 오늘 아동복지법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